21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서 알고 싶어. 1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포괄적인 복지 비전. 1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2번 민관협력체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 지원,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청년 미래적금, 영케어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특성 반영 소득 지원,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돌봄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주거 안정 및 다양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교육체계 전환, 일과 삶의 균형, 단계적 도입한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한다.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 교통 정보 접근성 향상, 패스, AI 기술 활용 지원. 말 그대로 포괄적이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가 있어 보임. 기존의 복지국가의 아젠다를 현 시점 대한민국 실정에 맞춰 빠짐없이 망라한 것으로 보임. 긍정적 평가 요소 1. 종합성의 확보. 전통적인 5대 위험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플러스 최근 부상하는 돌봄 위기, 청년 자산 형성, 정보 격차까지 감안하여 설계됨. 국가 책임의 재규정 시도, 공공성 강화의 방점, 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 단계적이라고 하면서 균형을 시도, 복지의 지역화, 개별화, 지역 기반의 분권형 복지 전략, 복지와 산업을 연결한다. 사회구조 자체를 기본권 중심으로 리디자인, 재설계, 재디자인하겠다는 제안이다. 국가 재정 투입, 재원 확보 전략이 추상적이다. 철학은 스웨덴이지만 세제는 여전히 미국식이다. 이거 너 혼자 만든 표현이야? 이놈 참. 보편주의, 선별주의, 그건 말도 안 되는 시비고 둘 다 같이 있는 거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번은 제도 간 충돌 가능성. 총체적 복지 재디자인이 아니라 정책 쇼핑 리스트처럼 병렬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도 있음. 인상이니까 사회적 영향을 낮게 보고 있군. 정치적인 리더십이 되겠느냐. 담론 수준에서는 한 걸음 앞선 복지 비전이지만 제도적, 재정적, 정치적 장치가 동시에 따라오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을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공약의 철학 자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허.
집권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공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채점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하고 싶다. 평가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판단이 될 수 있다. 역시 인공지능답게 쭉쭉쭉쭉 쭉쭉쭉쭉 평가 항목을 예타쟁이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걸 언제 다 따로따로 다 쫓아다니면서 평가를 합니까? 가장 단순한 지표를 제가 제안합니다. 잘 들어봅시다. GDP 대비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비율이 사후적으로 증가했는지 이것만 살피면 대략적인 기본 기준을 평가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분명히 상당한 복지재정 지출 증가가 확인되겠죠. 아부는 결과로 확인 가능하고 시민이 쉽게 관찰 가능하다. 국제 비교도 가능하다. 당신 정부 임기 동안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가장 정치적이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치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다. 기본 대화는 마쳤고 이제 2부 순서 보너스에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역대 정부 사회복지 지출 비율 증감률 김대중 정부 0.32%, 노무현 정부 0.26%, 이명박 0.34, 박근혜 0.30, 문재인 0.36, 윤석열 0.23. 정부 통치기간 전체를 총괄해서 한눈에 체감하기에는 0점 이렇게 나오니까 느낌이 안 들죠. 자, 총괄해서 몇 프로 증감했냐? 김대중 34, 노무현 20, 이명박 22, 박근혜 12.9,
문재인 17.1, 윤석열 5.7.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으로 강한 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했으나 GDP 대비 비율 기준에서는 총폭이 좀 낮다. GDP가 워낙 커졌으니까. 인포그래픽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봐. 기준선은 쌈 싸 먹었니? (15%로) 봐야지. 20%는 너무 과하다. 그렇지. 엉터리 그래픽. 다시. 정리하면 기준선 초과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미달 정부는 박근혜, 윤석열.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너의 거듭된 약속이 인간에게서 절대 배우지 말았어야 할 언어 습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인 공약보다 너의 그런 약속을 나는 더 안 믿는다. 이게 공약 전체가 다 이행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거고요. 단지 공약을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했느냐,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넘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정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바로 GDP 대비 복지 재정 지출 비율 증감률, 적어도 문재인 정부 이상의 GDP 대비 복지 재정 지출 비율 증가율을 보인다면, 자, 시청자들을 위한 정리.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이 다 실현되진 않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복지 확대 수준 이상만 이뤄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추진했고 꽤나 성공한 정부로 평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기준선은 이렇게 설정됩니다. 17.1% 이상 늘렸다면 우리는 이재명을 기본사회에 대한 진지한 실행자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인 전진의 증거만 요구하는 것이다. 100% 이행이 아니라.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1대 대선 때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비전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특히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공약이라는 게 사실 약속인데 지켜졌는지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도 이 기본사회의 핵심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었어요. 뭐 소득 보장, 주거, 의료, 돌봄. 네, 교육, 노동, 교통, 정보 접근성까지 정말 많았죠.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역시 재원 문제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 같은 좀 비판적인 분석도 있었고요. 당연한 논쟁 지점들이죠. 워낙 큰 구상이다 보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공약의 핵심을 좀 짚어보면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 미래 시점에서 이 공약 이행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실현 가능한 평가 기준을 찾는 거요. 전문가님, 이 기본사회 공약 단순히 복지 항목 나열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는 어떤 의미로 평가하던가요? 네, 이게 그냥 복지 늘리자 이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 자체를 이제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겠다. 이런 좀 더 근본적인 비전으로 봤어요. 국가 책임의 재규정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존 복지국가론을 한국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당신께서 가장 집중하신 건 이 거대한 약속들을 미래에 어떻게 재일 거냐 이거였잖아요. 뭐 세부적인 평가 지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쉽게 딱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주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짚는 단일 지표를 제안하셨죠. 그게 뭐였죠? 바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의 총 증감률입니다.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이게 왜 효과적이라고 본 걸까요? 대부분의 기본사회의 공약은 결국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상당한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돈 문제가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정부가 실제로 복지에 돈을 썼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GDP랑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결과 지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세를 하든 국채를 발행하던 실제로 지출이 늘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말보다는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기준으로 과거 정부들을 한번 쭉 봤더니 결과가 어땠나요? 이것도 꽤 흥미로웠는데요. 네, 그렇죠. 임기 전체 동안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총 증감률을 보면요. 김대중 정부 때가 약 플러스 34.0%. 와, 34%요? 굉장히 높네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약 플러스 20.6%. 이명박 정부 약 플러스 22.4%. 이명박 정부도 꽤 못 봤네요. 네, 그랬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약 플러스 12.9%, 그리고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가 약 플러스 17.1%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년차 추정치로 플러스 5.7% 정도였고요. 네, 각 정부마다 복지 확대에 대한 의지나 실제 집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죠. 이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기본사회 공약 이행을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선 제안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모든 공약을 100% 다 지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힘들죠. 그러니까 최소한 바로 직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달성했던 수준, 그 복지 지출 증가율 플러스 17.1% 있잖아요. 네, 그 17.1%. 그 이상은 달성해야 그래도 기본사회 구상을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기대치가 낮지도 않고 또 너무 현실성 없지도 않은 그런 딱 적절한 기준선이네요. 네, 실제 정치 과정에서 검증된 노력을 기준으로 삼자는 꽤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봅니다. 결국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따라와 보니 기본사회라는 이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명료하고 실용적인 질문 하나를 얻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해당 정부 임기 동안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최소 17.1% 이상 증가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정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숫자 하나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지출 총량만 늘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질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 부분도 간과할 순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미래의 어떤 정부가 이 17.1%라는 양적 기준에는 조금 못 미쳤다고 해보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부의 노력을 이건 기본사회의 정신에 부합한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다른 증거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예산 외적인 제도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 같은 그런 질적인 변화의 증거들 말입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양적인 기준 외에 질적인 평가 요소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